네, 핵심 뉴스 키워드로 분석해봅니다.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자, 오늘의 금요일 마지막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김정은 친서, 이 김영철 통전부장이 워싱턴으로 건너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친서를 건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 이런 분위기면요. 아무래도 이 비핵화와 체제 보장, 이 빅딜의 기본 그 큰 틀의 원칙에 좀 합의했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 여러 가지 지금 판단이 엇갈리는데요. 네. 지금 약 1시간 전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당초에 이 기자회견에는 김영철과의 회담 결과를 밝히면서 이제 6월 12일 날 미국과 북한은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라는 이런 희망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언론들은 기대를 모았어요. 그런데 정작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장에서 상당히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6월 12일 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으로서는 열릴지 안 열릴지 나도 모르겠다. 네. 이런 충격적인 선언을 한 거예요. 네. 불과 지금 11일 남았는데 미국 국무장관이 모르면 누가 아느냐. 지금 이런 그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김영철 이 부위원장과 통전부장과 72시간 동안 회담을 했지만은 그리고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문제는 김정은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정말 세계는 특히 북한은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것이다. 라는 또 충고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영철 통전부장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마치고 조만간 곧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카드라고 볼 수 있죠.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을 하는데 이 친서 속에 과연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이것이 지금 세계의 비상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친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에도 공개하지 않은 것이죠. 사실 남북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친서 외교를 통해서 극적인 타결책으로 돌아섰던 것을 생각할 때 이번 김정은의 친서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역시 북한의 체제의 특성상 최고 지도자의 결단 없이는 비핵화, 더더군다나 CVID와 같은 완전한 비핵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 이 김영철의 친서 외교, 여기에 세계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 모양새는 이 고위급 회담이 잘 된 것 같은데 일단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백악관으로 넘어가 봐야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자, 두 번째 키워드 왕따 김동연입니다. 경제 상황 진단,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관해서 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입지가 좀 좁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밀고 나간다라는 대통령의 기조가 확인이 되니까 김동연 속도 조절론 좀 힘을 잃고 교체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도로 두 차례에 걸쳐서 일단 경제 강요들 회의가 있었어요. 예. 지난번에는 가계소득 긴급 점검 회의, 또 어저께는 장기 재정 정책 방향.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강경한 톤으로 소득 주도 성장 잘못된 거 없다. 90% 이상의 장점이 있는데 왜 이것을 흔드느냐.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경제 관료들을 향해서 아주 질타를 냈습니다. 왜 소득주도 성장을 흔드는 게 대해서 경제부처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느냐. 소득주도 성장의 그 이데올로기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관가의 분위기에 상당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에도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간에 소득주도 성장론,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준다, 그렇지 않다는 저로 논전이 있었는데 이번에 문 대통령의 발언,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90%의 장점이 있다라고 공개한 이 발언은 이 장하성 실장에게 100%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부총리로서는 고립감, 소외감,
그래서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히 관청 일가에서는 드디어 김동연 부총리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 아하. 이 왕따라는 것은 예. 크게 따돌림 또는 네. 집단 따돌림이라고 그러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청와대로부터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에 이르러서 사실 왕따하면 이 김동연 부총리는 상고 출신으로서 뒤늦게 이 흑수저로서 고시를 합격해가지고 네. 재무부의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외초부터 왕따에는 좀 이력이 난 분입니다. 그 왕따를 뚫고 오늘의 자리까지 올랐는데 그러나 청와대 왕따는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거예요. 이목희 일자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김동연 부총리를 향해서 부총리는 신의 영역에서 놀고 있는 신이냐? 네.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네네. 이렇게까지 지금 질타를 네. 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개각설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낙연 총리가 해외 출장 중에 조만간 1년을 맞이해서 개각을 거의 준비하고 있다. 네. 대통령과 상의를 끝냈다. 이러고 있는 마당에서 왕따 경제 관료들에 대한 개각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미 언론에 교체 순위 1순위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론으로부터 빚어진 이 경제부처와 청와대의 갈등이 과연 어디로 튈지 또 어떤 결말을 가질지 국민들은 관심이 큽니다. 네, 김동연 부총리의 위상과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자,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슈퍼 로또 아파트입니다. 저희가 계속 로또 청약 아파트 소식 전해드렸는데 역대급 차익을 볼 수 있는 청약이 등장했습니다. 무려 104.9대 1 경쟁률을 기록한 미사 파라곤인데요. 자, 박사님, 슈퍼 로또면 도대체 차익이 얼마나 날 수 있을까요? 예, 차익은 네.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추산은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이제 일반 로또 같은 경우에는 당첨 확률이라든지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네. 아파트는 분양을 해도 실제 거래 가격이 나와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지만 현재 부동산가에서는 당첨만 되면 4억 또는 5억, 심지어는 6, 7억을 바로 벌 수 있다. 로또네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부동산 분양하는 데 들어가는 기초 자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네. 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로분의 3억 이러면 그것은 수학에서는 무한대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무한대 로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한대 로또인데 이것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이 경제적 신분 상승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의 이 로또 풍경을 보면서 세계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워낙 그렇게 도박 근성이 강하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국민의 도박 근성이 강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책, 제도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당첨만 되면 한 푼도 들이지도 않고도 수억을 벌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게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제도가 무엇이 문제냐? 지금 현재의 시가와 이 분양가의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 거의 반값이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반값 아파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 이상 지금 싼 가격으로 내놨단 말이죠. 물론 정부의 고충이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고충. 그러나 이렇게 로또가 이렇게 몰리면 로또 아파트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 광풍이 불어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과연 감안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번에 미사 파라곤이 사상 두 번째 슈퍼 로또가 됐는데요. 예.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15년 전에 지금 강남 도곡 렉스 아파트가 있죠. 이때 경쟁률이 사상 최고였거든요. 예. 그때 10만 명 조금 넘었습니다. 그때 경쟁률이 워낙 높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떨어진 사람들 또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분양이 지나고 나서 연이어서 부동산을 사는 바람에 지금 도곡 렉스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부동산 분양제도 이게 박정희 정권 말기에 만든 건데요. 시장을 왜곡하는 제도거든요. 이 근본적으로 부동산 분양제도에 대해서 전면 손을 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만시지탄이 있습니다. 자, 6월 1일 오늘 마지막 키워드 함께 확인하시죠.
네 번째 키워드군요. 사모님 구속영장입니다. 이 한진가의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의 결국에 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혐의는 폭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모욕 등 7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이 증거와 증언들을 보니까 충격적이에요, 가히. 예, 이명희 사모님, 그러니까 한진가 재벌가의 사모님이죠. 재벌가 사모님이 이런 폭행, 특수폭행, 상습폭행 이런 혐의 무려 7개로 구속영장이 신청이 돼서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판사만이 결정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 재벌가의 사모님이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한국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한진가도 참 수모지만은 우리 한국 경제계로서도 참 치욕스러운 하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명희 여사는 아시다시피 한진가의 조중훈 회장의 맏며느리입니다. 그 아버지가 국토부 그 차관을 했던 이재철 씨죠. 네. 이재철 씨하고 당시 결혼할 때 재벌가와 관리의 결혼, 정경유착 결혼을 해서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결혼 이후에 정부로부터의 각종 이권을 엄청나게 많이 얻어냈거든요. 그리고 또 이명희의 아버지인 이재철 씨는 국토부 차관을 거쳐서 인하대학 총장, 재단 이사장 등등을 역임하면서 재단에 깊숙이 관여를 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여튼 이 이명희 여사의 구속이 특히 관심인데 작년에 한진 해운을 부실로 몰고 가면서 마지막에 본인만 이른바 먹튀하면서 주식을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빠져나온 분이 한진 오너였던 최은영 씨라는 분이 계세요. 네. 이 최은영 씨가 지금 어저께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이 돼서 지금 교도소에 계신데 이분하고 이명희 여사하고는 동서지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중훈 회장의 첫째 며느리가 이명희 여사고 둘째 며느리가 최은영 여사예요. 사상 최초의 재벌가의 구속영장 신청이기도 하지만 또 재벌가의 이 사모님들이 동서지간에 교도소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비운의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금요일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무역전쟁 2라운드입니다. 오늘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하게 강타한 것이 바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인데요. 자, 무역전쟁 2라운드 어떤 내용일까요? 예,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네. 이런 우리 속설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볼 때는 일부 얘기만 갖고 단정을 했다가는 크게 그 착각을 하게 돼서 특히 경제적 판단을 할 때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를 듣고서는 굉장히 오산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우리는 대화해를 했다. 중국과 이제 무역 전쟁을 끝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지금 중국과 다시 붙고 있죠. 또 이 유럽에 대해서도 유럽의 간곡한 요청을 거부하고 끝내 오늘 오후 1시부터 한국 시간입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6월 1일 이제 자정부터 네. 유럽에 대해서 철강 25%, 알미늄 10%에 대한 아주 고율 관세를 때립니다. 이것을 시장에서는 관세 폭탄이라고 그러죠. 네. 25% 관세를 때릴 경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수출업자들은 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유럽으로서도 보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유럽에서 농산물이라든지 청바지 같은 그 대대적인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머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중국과 미국 간에도 대대적인 한바탕 싸움이 예고되고 있거든요. 아무튼 무역 협상 끝난 게 아니다. 무역 전쟁 그 기출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5가지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